지금 오디오가 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이게 울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요즘 보고요. 예. 저걸 보고. 저를 보고 얘기하면 자꾸 비말이 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본의 아니게 감기 걸렸다고요? 네. 본의 아니? 단신 뉴스 하는데 원래 이거 안 입고 하잖아요. 옷도 안 갖고 와. 감기 걸려서 와. 도대체 이렇게 민폐입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KBO가 11월 27일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KBO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상식에는 2023 KBO 정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로 땡땡땡 선수가 받게 됐고요. 신인상에는 땡땡땡 선수가 선정됐으며 올해 신설된 KBO 수비상 초대 수상자 시상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상식도 했어요.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수상자들이 다 시상을 마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려요. 네. KD가 지금 시상식 때문에 다시 한국을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MVP 강력한 후보니까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참 치열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문동주 선수가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뭐 역시 야구라는 시의성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길을 간다. 야구라 채널에서 처음으로 유료 광고인 셜 힐릭스와 함께하는 야구라를 한 달간 진행했는데요. 구라쟁이분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는 반응부터 PPL인데 묘하게 재밌다. 진짜 셜 힐릭스 이름 하나는 제대로 머릿속에 박혔다. 야구 콘텐츠를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셜 힐릭스뿐.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다음 주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는 사람은 장스나인데 셜 힐릭스에서 받기로 한 엔진 오일은 오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을 산 지가 한 석 달 반 정도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네네. 네, 제가 지금 얼마를 탔냐면 4,600km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차를 사면 5,000km 일단 한 번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엔진 오일에 처음에 그 차를 이제 뽑았을 때 그 엔진 오일에 약간 그 미세 입자 뭐 플라스틱인가 뭐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5,000km 일단 한번 갈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400km 남았거든요. 네. 뭐 조만간에 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PPL 아니에요. 이거는 유료한 거 아니고 그냥 저희가 강캐가 지난주 잠시 업무 미팅을 위해서 강남을 나갔는데요. 강캐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도 곰탕집을 찾아갔는데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잘 보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이도곰탕이면 그 골목에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골목 뒤쪽에 네. 저기 뭐 그랜드 호텔 뒤쪽에. 맞습니다. 네, 거기 술집이랑 엄청 바랑 엄청 많은데. 네네, 그 거기 뒤에. 뭐 왜 간 거야? 자, 또 장소를 이동해 옆 건물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직원이 강캐 호명하길래 음료 받는 분 누군가 봤는데 너무 얼굴이 작아서 제가 못 알아봤네요. 이제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마음 편히 식사나 음식을 먹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야, 너 그런 게, 야, 이거 기가 너 막혀. 그런 이야기를 네가 스스로 하면 안 부끄럽니? 아니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아니, 근데 일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연타로 이제 그날 점심 먹고 딱 커피숍에 갔는데 이거 댓글까지 이렇게 올라왔길래 거든요. 그래서 술집 많은데 이런 데 다니면 안 돼요. 예, 사람 많은데 이런 데 다니면 안 된다, 이제. 예전에 이도곰탕집을 이제 코로나 전에 갔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야구라. 엄청 맛있어.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한 35,000명 되나요? 그렇죠. 35,000명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뭐 4만 부, 5만 부니까.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겨울에 예. 선수들 불러서 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좀 불러서 그렇죠. 좀 연락합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아니 섭외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일요일 아침 8시, 9시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확실히 이제 스토브리그라 좀 일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시상식들이 이제 줄지어 나오거든요. 그다음 연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구단들이 좀 늦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 해 두 해 잘하면 연봉이 뭐 한 1억씩 막 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확실히 스토브리그라 할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야구로라 죽으라. 저희가 이제 뭐 앞에 뭐 오일 같은 게 있었는데
바를 오일도 없고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제 그동안 저희가 너무 하도 빨아 제껴가지고 빨아제꼈다가 뭡니까? 아 유튜브용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저희 채널 자체가 그렇게 뭐 메이저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 계약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못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그러니까요. 끝내는 걸로. 어찌됐든 간에 그 유료 광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정도로 빨아준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거죠. 요 정도는 기본이다. 그냥 두 번째부터는 이제 더 빨아들이죠. 그냥 막 그냥 쪽쪽 빨아들이죠, 아주 그냥. 2024 KBO 2차 드래프트 핫 이슈. 야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거. 뭔 탈이 많아요? 말만 많았지. 이것 야. 때문에 뭐 네. 지금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 김강민 선수가 지금 뭐 야구를 더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네네. 결국에는 결정이 났죠. 네. 이틀간의 이제 장고 끝에 이제 김강민 선수가 하나 이글스로 이적을 이제 확정 지었습니다. 이 김강민 선수 먼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얘기 드리자면 일단 이 보호 선수 안에 명단에 넣지를 않은 거죠. 35명인데 그러니까 1년차부터 3년차까지도 예. 자동 보호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FA 선수가 FA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자동 보호가 되고요. 35명은 이제 꾸리기가 조금 빡빡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각 팀마다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묶잖아요. 네. 젊은 선수들을 또 많이 묶는 추세고 이게 빡빡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O 입단한 1년차부터 3년차는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추신수 선수 아마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와서 이미 보호가 되어 네, 있구나. 자동 보호가 아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를 묶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명단을 이제 KBO 쪽에다 낼 때 은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표를 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것도 위험 부담도를 좀 내려놓은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우람 선수를 또 이제 플레인 코치로 또 임명을 하면서 그냥 다른 팀이 정우람 선수는 우리 팀에서 이제 플레인 코치를 하면서 이제 선수를 할 거니까 지명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표시까지도 안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외야가 부족한 입장에서 김강민 선수는 만약에 이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이글스는 이제 페레자 선수인가? 그 선수를 중심으로 아마 최인호 선수, 뭐 이진영 선수 이렇게 이제 꾸릴 가능성이 있는데 코치가 가리키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김강민 선수를 보면서 젊은 선수들이 몸 관리라든가 수비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김강민 선수가 수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직접 옆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이제 김강민 선수를 영입한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워낙 경험도 많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어떤 그 모범이 좀 되어달라. 그래서 김강민 선수를 영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가 이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SSG는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아니랬죠. 아니란 생각을 한 예. 거죠. 왜냐면 23년간 한 팀에서도 활약을 했고 그냥 원클럽맨이잖아요. 네. 김강민 선수가 아마 랜더스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아마 영구 결번일 거예요. 제가 연금을 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할 때 MVP였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많단 말이에요. 발자취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아무런 조치 없이 35명 내에 넣지 않고 제외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2차 드래프트 이적으로 인해서 김성용 단장이 지금 보직이 해임이 됐죠. 맞습니다. 다시 육성군 지금 총괄로 지금 내려가게 됐고 아마 이제 랜더스는 새로운 단장을 또다시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인선 작업에 이제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파장이 큽니다. 일단 김강민 선수는 이제 팬들에게 친필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이글스 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적이 된 상태니까.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자 뭐 SS 쪽에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데 이건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니까. 끝난 상황이고. 끝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런데다가 이제 김성용 전 단장이 인터뷰에서 네.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이슈가 많이 됐죠. 결국에는 그런 기사들 때문에 감독 선임부터 시작을 해서 잡음이 많았어. 손시현 이군 이제 퓨처스 감독 영입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NC 다이노스 쪽에서 손시현 그 퓨처스 2군 감독을 필라델피아 쪽에 뭐 연수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연수 비용을 다 대면서. 근데 그걸 또 그 퓨처스 감독으로 또 오면서 거기서 또 잡음이 있었죠. 그리고 김원영 감독이 작년 시즌 우승을 시키고 올해 3위를 만들었는데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질을 또 시켜버렸죠. 그리고 또 2차 드래프트 또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토브리그는 온통 지금 랜더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 일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랜더스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이승용 감독 선임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그 2차 드래프트에 이제 베테랑이 제외된 이 부분. 네. 네.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좀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핵심 요원들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잘 유출이 안 되게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이 두 명이 바깥으로 지금 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꽤 됐거든요.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 요원들이 얘기했겠네요. 네, 어떻게 이제 이게 기사화가 됐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일 처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네네. 그런데 이게 그 랜더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2차 드래프트가 있기 한 열흘 전인가? 11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캐비어 쪽에다가 이제 제출을 한대요. 네. 근데 거기서 유출이 된 것 같다고. 그 보호 선수, 그러니까 베테랑이 이제 제외된 게 거기서 이제 그 흘러나온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랜더스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35명 이제 보호 선수 명단 제외를 할 때 베테랑들 제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베테랑들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요? 통보를 미리 다 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주환 선수도 명단이 제외가 됐잖아요. 네. 이적이 거의 확실한 선수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키움으로 갔죠. 이적이 됐죠. 네. 첫 번째 지명을 받으면서 네네. 이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을 조금 선수들에게 덜 주기 위해서 미리 좀 통보를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 본인도 제가 봤을 때 이 35명 명단에 들지 못한다는 거를 그 랜더스 구단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네. 분명히.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나를 지명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김강민 선수가 내년에 우리나라를 43살입니다. 82년생이에요. 맞아요. 82년생. 24년 차입니다. 네네. 근데 지명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인도. 내가 뭐 이적하겠어?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2차 드래프트의 명단을 제출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퇴를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애매한 선수들은 네. 다른 팀에서 이제 지명을 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은퇴를 해버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표기를 그렇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김강민 선수 우리 팀의 외야 인프라가 그렇게 넓지 않고, 이 선수는 분명히 우리가 데려왔을 때 선수 이외에도 분명히 선수단이 어떤 그 기량 상승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명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가 사실 욕을 먹을 일은 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김강민 선수를 지명해서, 이거는 그 35명 이외에 벗어난 선수고, 맞아요. 그럼 그 절차에 따라 지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라운드가 이번에는 그 3라운드가 아니라 4라운드, 5라운드까지 지명을 할 수 있게 약간 그 2차 드래프트가 변형이 됐거든요. 네. 그런 그 2차 드래프트 룰을 잘 이용한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의 취지를 그대로 그럼요. 맞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유망주들이나 아니면 뭐 베테랑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 좀 살펴보자면 네. 우규민 선수가 또 KT에 갔고요. 네, 우규민 선수도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박경우 선수와 동갑이니까 이제 41살이죠. 네. 우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우규민 선수를 삼성에서 놓은 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 또 데려갔어요. 네. LG의 최성훈 선수, 최성훈 데려갔고, 키움에 또 양현 선수 데려갔고, 예. 그리고 이제 키움에서 또 전병우 선수 데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 삼성이 구원 평균 자책점 최하위였거든요. 네. 그 안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글쎄 뭐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일단 35명에서 좀 푼 것 같은데, KT가 저는 지명을 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SG 같은 경우도 이제 박대원 포수를 NC 박대원 포수를 데려왔는데 이재원 포수를 또 방출했더라고요. 방출하면서 이제 이재원 선수가 이제 방출되기 전에 구단 쪽에 이제 본인을 좀 방출을 시켜달라라고 이제 미리 먼저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2차 지명으로 이제 SSG 같은 경우 박대호 신범 선수로 지명을 했는데 잘 데려고 온 것 같고요. 그 롯데도 이제 안치홍 선수가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선진 선수하고 이제 최양 선수를 데려고 왔는데 이 부분도 롯데가 그래도 2차 드래프트 잘 지명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무래도 이제 키움이 알짜배기들을 잘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최주환 선수 지명했죠. 그리고 오석주 선수를 또 지명을 했고 LG 투수. 그리고 이제 4라운드에 이제 랜더스의 이제 조성훈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18년도 1라운드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상무에 갔다 와서 군필을 했거든요. 그 이 랜더스가 조금 웃긴 게 그러니까 조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라운드 선수면 네. 군필도 했고 키워볼 만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또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팀을 좀 물갈이를 하겠다. 젊은 선수들을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가능성 있는 또 젊은 선수 또 35명인데 또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로 봤을 때는 이번 그 2차 드래프트의 이 랜더스의 행보가 뭐지 이게 앞형 너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증을 좀 자아내기에 충분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다시 부활한 2차 드래프트. 얘기 굉장히 길게 했네.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바람 잘 날 없는 랜더스가 진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팬들은 또 이 구단주한테 막 DM도 보내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지금 뭐 왜 보냈냐, 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 막 엄청 나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구단을 운영하는지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번 스토브 리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게? 이게 10월 말에 감독 경질할 때와 지금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예, 약간 이런 거죠. 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레전드 예. 떠나보내고. 정체성이 자꾸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고서 포스팅 허락. 지금 LG 트윈스 쪽에서 고수 선수 이 포스팅에 대한 허락을 내렸고, 네. 지금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지금 관심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요. 포스팅을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는 불펜 투수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세인트 루이스에서 네. 뭐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까지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이제 시도를 하고 30일 이내에 이제 만족할 만한 계약이 나온다고 하면 LG 트윈스는 고우석 선수를 포스팅으로 미국에 보낼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계약 조건이 LG 트윈스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 고우석 선수와 LG 트윈스가 생각했을 때 이 금액으로는 포스팅 가긴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네. 포스팅을 철회하고 다시 이제 LG 트윈스로. 그러면 만약에 1년을 더 채우게 되면 고우석 선수는 내년 시즌 완전 FA로 자유계약 다시 선수. 한번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스팅이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본인이 그리고 LG 트윈스 구단이 원하는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은 무조건 저는 아마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우석 선수의 인터뷰나 어떤 그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이런 포스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올해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는 마무리 투수를 뭔가 다른 선수 대비시키고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는 시켜야죠. 왜냐하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네, 내년에 그런데- 또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연경혁 감독이 불펜 네. 투수들 가운데 몇 명을 사실 키워냈죠. 네. 사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유영찬 선수고, 아. 그리고 뭐 한국 시리즈 엔트리 들지 못했지만 박명근 선수도 박명근 선수 좋았죠. 올 시즌 글쎄 팔꿈치 부상 때문에 후반기에는 조금 재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일단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뭐 여러 선수들을 일단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없더라도 일단은 플랜 B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고우석 선수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잔부상도 많았고 뭐 개인 성적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성적도 못 냈기 때문에 고우석 없이도 어떻게 보면 LG 트윈스는 우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사실 불펜 투수들이 좋은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좋은 선수들을 키워낸 자신감으로 봤을 때는 LG 트윈스 불펜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도 대체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유영찬, 박명근 뭐 여러 선수들 이정용 선수. 이정용 선수 군대 가야 돼요. 맞다. 이정용 선수는 올 시즌 끝나면 군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용 선수는 이제 만약에 갔다 오게 되면 선발로 뛸 겁니다. 갔다 왜냐하면 오면. 선발로서 가능성을 올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팀 내 사정이 지금 선발 투수가 임창규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뭐 NC로 뭐 이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협상 테이블도 차리지 않았는데 뭐 40억을 뭐 박차고 뭐 80억을 뭐 요구했니 뭐 삼성석 단장은 지금 뭐 유언비어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협상 테이블이 이제 차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마 임창규 선수가 LG 트윈스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FA 때 얘기. 잠시 후에 FA 때. 이제 고적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정우 선수인데 네. 이정우 선수가 지금 확실히 지금 영입됐다는 얘기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FA는 어떤 거냐면요. 특 A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오탄이라든가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든가 에런 롤라가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일단은 우선 계약이 돼야 선택지가 다 정해져야지 아. 그 다음에 이제 벨린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정해져야지 그 아래 이제 B등급 그리고 C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선수들이 차례대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에요. 네. 메이저리그 FA 계약은. 근데 이제 에런 놀라 선수가 이제 계약이 됐고 이제 조만간에 12월 초면 이제 윈터 미팅이 있습니다. 네. 네, 윈터 미팅에서 거의 대부분 큰 계약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네, 그게 지나야지 아마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제 B등급으로 이제 평가받는 선수들이 뭔가 이제 FA로 팀을 이적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팅으로 이제 신청이 되게 되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30개 구단에 이제 통보를 합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비공개. 그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더라도 제가 그 팀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조금 뭐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팀에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터 미팅이 아마 12월 아마 초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한 5, 6일쯤? 7, 8일쯤 요때니까 이정우 선수의 계약은 그때 아니면 그 이후 한 10일 전후? 제가 봤을 때. 그럼 12월 한 중순 하순 요때인데 그럼 그때 이정우 고우석 선수도 그때 고시기쯤 그 시기 아니면 고우석 선수는 좀 더 뒤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포스팅이 이제 신청이 되고 30일 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은 채워야겠죠. 네. 그 기간.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정우 선수는 비해 이야기가 아. 뭐 1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1년에 1,000만 달러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냐면 이게 뭐 메이저리그 뭐 트레이드 루머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한 대표적으로 한 2-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연평균 1,000만 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대박 계약이 예상이 돼요. 한 줄 병으로 정리해 주면요. MLB 무대는 모든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 그러네. 보니까 뭐 류현진,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지금 갔었잖아요. 양현종. 어떻게 보면 이제 KBO 선수 가운데 4번째로 가게 되면 많이 가게 되면 그러면. 네. 투수로서는. 근데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 시즌 끝나고 FA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맞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가도 왜냐면 되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시즌에 정말 건강하게 본인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기량들을 한 시즌 정말 막 뿜어내는 거예요. 더 만개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게 되면 완전 FA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큰 계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포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금에 대한 20%를 원소속 구단에 지급을 해야 되고 얼마의 금액 이상을 하게 되면 그 원소속 구단에게 줄 수 있는 그 이적료가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완전 FA로 가게 되면 그 이적료까지 본인에게. 선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고우석 선수는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진짜 내년 시즌 좋은 성적을 내서 완전 FA로 가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사실 느낍니다. 네. 왜냐면 이적료가 자기 몸값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네, 그런 들어가죠.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FA. 이 FA 이야기 정말 다른 스토브리그 때에 비해서 좀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FA 공시되고 네. 옮길 만한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선수를 데려가려는 구단 입장에서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각종 회의를 했을 겁니다.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금액은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그리고 우리가 20인 이외에 25인 이외에 어떤 선수를 줘야 될지 이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 결정이 난 이후에 FA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네. 빠르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적 선수들은. 그래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인 팀이 바로 롯데 자이언츠인데 전준우 선수 총액 47억 원. 원래 이제 강민호 선수하고 친구입니다. 네.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86이에요. 빠른 86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FA 시장에서 이 빠른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 이득을 많이 봅니다. 최종 선수도 마찬가지고 빠른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빠른이거든요. 맞아요. 또래들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니까 이게 FA 시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준우 선수가 처음 계약할 때 이제 34억을 받았죠. 그때 약간 해자 계약이 그때가 그렇죠. 그때가 사실 전준우 선수가 굉장히 사실 적게 받았다. 예,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팀에 이제 오퍼가 없었는데 네. 4년 내내 너무 좋은 성적을 내줬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준우 선수가 팀 내에서도 타격 성적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이대호 선수 빠진 이후에 네,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전준우 선수의 연봉은 장스나가 많이 올려줬다. 왜요? 예? 중계방송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선수들이 FA에서 네.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전준우 선수는 거의 대부분 130경기 이상 맞아. 뜁니다. 거의 아프지 않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도 아프지 않은데도 자기 성적을 꾸준하게 또 내주고 있죠. 그리고 사생활 깨끗하죠. 맞아요. 네. 거기다 월드스타잖아요. 얼렸어. 하윤이 엄마. 하윤이 엄마. 하윤이 저기 미국 연수원 했다가 왔다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어가 엄청 늘어서 왔다. 재욱이 엄마. 네. 우리 저기 하윤이 엄마.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재욱 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이 전준우 선수는 그냥 모험 택시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반 택시하고 모험 택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르죠. 진짜 다르죠. 기본료 한 2만 원짜리 저기 모험 택시입니다. 하지만 또 탔을 때 정말 편안하면서 네. 안전하고 보장될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전준 선수가 이제 발표가 됐고 바로 이제 곧 이어서 안치홍 선수가 롯데를 가게 됐어요. 네. 야, 이 안치홍 선수 롯데를 갔다고요? 안치홍 선수가 안치홍 선수가 한화를 갔죠. 롯데. 그렇죠. 네. 안치홍 선수가 한화를 가게 됐어요. 가기 때문에. 네. 72억이죠? 네, 72억입니다. 72억, 4 플러스 2년에. 네. 이제 안치홍 선수가 어떻게 보면 깜짝 이적이었죠. 야. 저는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치홍 선수가 확실히 뭔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있을 때보다는 임팩트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롯데 시절에. 네. 네. 그런데 안치홍 선수도 굉장히 꾸준하게 활약을 하는 선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이적할 때 참 이해가 많았죠. 왜냐면 네. 이 등급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몇 A, 년 B, C 전부터. 등급.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FA 되는 선수들에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그러니까 A 등급, B 등급은 이게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연봉 보전해 주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은 20명이냐, 그러니까 25명이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 보상 선수 대부분. 그렇죠. 와.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안치홍 선수가 좀 반사 이익을 좀 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이제 한화에게 딱 결정되는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치홍 선수가 지금 2루수를 보잖아요. 네. 근데 한화이글스 보면 이제 정은원 선수가 물론 이제 외야로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면 한화이글스는 또 2루수 정도는 또 유망주들이 많거든요. 문현빈 선수가 네. 올해 후반기에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고. 근데 이제 문현빈 선수를 아마 유틸리티로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니면 외야로 이제 고정을 시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쓸 것 같고. 한화 쪽에서 이동이 그러니까 있지 안치홍 않을까.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롯데에 있을 때 2루도 많이 봤지만 1루도 많이 봤거든요. 네. 1루 수도 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인환 선수가 올해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최현 선수가 내년부터는 이제 고정 우익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페레자 선수가 외야. 아마 그 뭐 중견수 쪽을 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최인호 선수가 조금 중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현빈 선수가 이제 내야 외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는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안치홍 선수가 1루 될 수도 있고 김연아 선수가 1루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지명타자를 또 번갈아 쓸 수도 있고 네. 정은원 선수가 2루 보게 되면 안치홍이 1루, 김홍이라는 뭐 김연아는 지명타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는 충분히 선수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구나. 네. 안치홍 선수가 이제 하나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타순이 굉장히 좋아졌죠. 갑자기 네. 그러네. 최은성, 노시환의 안치홍의 페레자 있잖아요. 오. 네. 그런데다가 문현빈 선수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 네. 최인호 선수도 후반기에 좀 좋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이도윤 선수도 뭐 있고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이진용 선수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는 해볼만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베스트 나인을 좀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김재윤 선수, KT의 김재윤 선수가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됐는데. 이건 뭐 이야기가 많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저가 이제 없어가지고 올 시즌 이제 오승환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김재현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프진 않아요. 아, 마무리 투수인데. 네, 뭐 아프지 않아요. DL에 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런데다가 굉장히 오승환 선수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음. 표정 변화 없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묵직한 또 페스트볼을 던지죠. 어느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후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네. 김재현 선수가 전반기 성적이 전반에 좋았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김재현을 마무리 쓰고 후반기에 오승환을 마무리 쓰면 되는 게 아니냐. 더블 스토퍼. 네. 근데 그렇게 될 건데 김재현을 마무리 쓰고 이제 오승환 선수를 아마 이제 8회나 7회 쓸 미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김재현 선수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원 평균 자체점 최하위를 차지한 삼성이 무조건 데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고 KT 입장에서는 박영현이라는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새로운 마무리 투수가 생겼으니까. 네. 박영현 선수가 이제 2년 차인데 내년 3년 차란 말이에요. 네. 2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면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최소한 15년은 이제 클로저로 활약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상동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KT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좋죠. 굉장히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나 아니면 뭐 KT 입장에서는 굳이 김재현이 없어도 네. 김재현을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자원들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재현 선수는 또 삼성으로 이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고정욱 선수는 잔류를 하게 됐고 LG 트윈스 쪽에서 좀 조용한 게 좀. LG 트윈스는 안 궁금합니다.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임창규하고 이제 함덕주 선수를 이제 잔류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팀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양석환, 홍건희, 그러니까 김선민 선수도 지금 B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김선민 선수가 지금 계약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하고 김선민 선수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거든요. 안치홍 선수가 지금 4+2년 6년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72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올 시즌 그러네. 성적으로 봤을 때 김선민 선수가 3할을 넘게 때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준 잣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 입장도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차이 안 나고 그러면 안치홍보다는 글쎄요 김선민 선수가 타격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면 그리고 또 원클럽맨이고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상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또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을 생각 안 했을 텐데 안치홍 선수가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김선민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 전체적으로 지금 안치홍 선수가 이제 72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죠. 양석환 선수는 한 살이 어립니다. 예. 91년생이고요. 홍건희 선수가 제가 알기로 92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뭔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FA 이제 이적생들이 이제 생길 때 이 선수들이 얼마에 계약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네.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어요. 첫 번째 원칙은 오버페이 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왜냐면 샐러리 캡 때문에 맞아. 오버페이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왜냐면 그러네. 이게 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 FA 이게 3년 동안 샐러리 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맞네. 내년 내후년까지 이게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못 잡을 수 있구나. 네, 이게 FA가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구단들은 내년에 나올 선수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포지션이 어디가 약하지? 내년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은 이 선수 나왔을 때 FA로 라인업 다 완성시키면 되겠다. 이게 내년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구단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샐러리 캡은 FA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샐러리 캡이 여유가 많은 팀들이 있죠. 있죠. 하나라든가 뭐 키움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은 샐러리 캡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선수들을 베팅할 수 있는데 샐러리 캡이 채워진 선수들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하게 예. 랜더스라든가 뭐 연봉이 많은 팀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이게 참 이게 빈익부 부익부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 빈익빈 부익. 네, 그거 맞죠. 네. 계속 FA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네. 스토리볼 때 아마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FA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FA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뭐 이적 선수라든가 뭐 원소득이 잔류하는 선수들이 계약이 이제 아마 조만간에 다 발표가 될 거예요. 네. 네. 지난주 있었던 FA 한 줄 평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저는 사실 이적 선수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오. BFA 단연 계약으로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묶여서 오. 저는 이적하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전준우 선수가 잔류를 했고 안치홍 선수가 또 이적을 했고 네. 또 김재훈 선수가 또 이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이 너무 심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생각보다 아니야. 지금 재미있는 FA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스토브리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으니까, 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야구라! 이번 주 주간 야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없으니까 허전하긴 하네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좀 살아났네요. 좀 살아났네요. 방송 초반 또 다른 광고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 국어? 아니, PPL 국어? 아니, 뭔가 없으니까.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허전해가지고, 마무리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라 좀 어설펐는데요. 네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난리 납니다. 네.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야구로 가자. 즐거워라.